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예전에 쓴 리뷰 읽어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항상 어떤 작품, 어떤 리뷰 읽어드릴까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조금 있으면은 이사를 가요. 근데 제가 류이치 사카모토를 좋아해서 전에 전시회를 갔다가 그의 그 포스터라고 해야 되나? 사진을 사왔어요. 그래서 벽에 붙여놓고 있는데 이제 짐을 조금 정리하면서 오늘은 류이치 사카모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제가 전에 문화일보 지식카페에 그래도 이 일간지에 쓰는 글치고는 꽤 긴 그 글들을 좀 연속해서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쓴 글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류이치 사카모토, 암과 싸우며 그만의 코랄 전주곡을 써내려가다. 류이치 사카모토 코다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다큐멘터리인데요. 네, 그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류이치 사카모토에 대한 이야기를 써본 글입니다. 당신이 류이치 사카모토의 이름을 모른다 해도, 아무리 음악과 영화에 대해 무지하다고 주장해도, 각종 미디어에서 종종 흘러나오는 전장의 크리스마스나 마지막 황제의 테마곡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최근에도 그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에게 처음으로 오스카상을 안겨주었던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와 또 2017년 한국영화계 수작 중 한 편인 남한산성의 음악을 담당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류이치 사카모토 코다, 또 류이치 사카모토 에이싱크 개봉과 더불어서 류이치 사카모토 라이프라는 타이틀의 전시를 열기도 했었고 23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아시아 영화인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 팬들과의 만남도 잦았죠. 제가 이제 예전 리뷰 읽어드리면은 이게 언제쯤 쓴 글인지 알 수 있다라는 점이 좀 더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이 시기가 이제 2018년 요때 정도에 쓴 글이라서 이제 23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던 그 시절의 일을 쓰고 있습니다. 대중들에게는 주로 영화음악 작곡가로 알려져 있지만 류이치 사카모토의 활동은 사실 오래전부터 문화예술계 너머로까지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2001년 9.11 테러, 또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등 굵직한 사고가 있었을 때마다 그는 시대의 아픔을 껴안고 작품에 녹여내 왔을 뿐 아니라 직접 거리에 나가 목소리를 냈던 아티스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수십 년간 축적되어 온 사카모토의 작업 중 어느 한 지점은 그의 이름을 모르는 이의 관심사와도 맞닿아 있을 것입니다. 코다는 지난 40년간 뮤지션이자 또 사회활동가로서 류이치 사카모토가 걸어온 길을 집약해 놓은 다큐멘터리인데요. 그가 선착하는 다양한 소리를 들려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고작 100분 동안 어떻게 이렇게 한 인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을까 놀라울 정도로 밀도 있는 구성이 돋보이는 작품이기도 하죠. 우선 쓰나미 피아노와 반동정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코다는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사카모토가 미야기현을 방문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쓰나미가 시커먼 벽의 모양을 하고 밀어닥쳤던 그곳에 가까스로 살아남은 피아노 한 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피아노에 대해 이중적인 감정을 드러냅니다. 영화 초반부에서 사카모토는 피아노 여기저기를 조심스럽게 만져보고 연주해보더니 익사한 피아노 송장을 연주하는 기분이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작업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는 나무에 온갖 인공적인 압력을 가해 만든 악기 소리는 본래 부자연스러운 것이라면서 쓰나미에 잠겼던 피아노 소리는 자연의 조율을 통해 본래의 사운드로 돌아간 것이기에 굉장히 듣기 좋았다고 회상하죠. 앞서 그는 일본에 엄청난 인명피해와 후유증을 남긴 대지진으로 인해서
반세기가량 잠잠했던 일본 사회가 원전 반대운동 등 함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데 의미를 부여한 바 있는데요. 망가진 피아노 소리에서까지도 나름의 예술적 가치를 발견한 거죠. 그는 쓰나미 피아노 연주를 자신의 음악에 삽입하면서 흡족해합니다. 이처럼 코다가 보여주는 사회활동가로서 사카모토의 면모는 창작활동과도 직결되어 있는 것인데요. 특히 환경에 대한 관심은 오페라 라이프의 공연 실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의 음악에 강하게 녹아 있습니다. 루이치 사카모토가 동경예술대학 작곡가 출신이라는 단편적인 사실이나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 그 전장의 크리스마스의 OST였는데요. 혹은 레인이죠. 네, 마지막 황제의 OST처럼 멜로디가 강한 음악으로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카모토가 실험적인 음악을 해왔다는 사실이 조금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중학생 시절에 이미 바흐와 드뷔시에 경도되었었지만 곧 존 케이지와 테리 라일러, 또 라몬테 영의 음악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퍼포먼스에 가까운 개념 예술은 어릴 때부터 그와 친숙한 것이었고요. 그들 음악의 기저에 흐르는 인도 및 아프리카 음악 등 이국적인 요소들 또한 자연스럽게 사카모토의 음악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작년 라이프 전시는 그의 음악과 설치 미술의 화학작용을 체험하게 해주는 기회였고 2017년 앨범 발매 기념 공연 실황을 담은 다큐 에이싱크에서도 실험적인 사운드와 영상 또 퍼포먼스의 조화를 통한 사카모토의 확장된 음악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코다는 또한 아프리카부터 북극까지 먼 길을 다니면서 그 공간에 특별한 소리를 채집할 뿐 아니라 새로운 소리를 개발하고 융합하기도 하는 일종의 발명가로서 루이치 사카모토를 충실하게 보여주는데요. 5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해서 11살 때 동경예술대학 교수에게 클래식 작곡을 배웠던 그는 제도권에서 소위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인물이죠. 그렇지만 늘 정형적인 것에서 탈피해서 미지의 땅을 밟아보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노니머스, 일본의 음악 유닛의 어떤 멤버이자 또 사카모토 음악의 해설을 달았던 테츠야 야마모토는 그런 그의 성격을 반동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그것은 사카모토나 그의 음악을 한 단어로 규정 지으려는 모든 시도들에 대해서도 작동해 왔습니다. 요 글은 류이치 사카모토의 음악세계라는 책을 좀 참고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의 타고난 기질과 더불어서 선배 음악가들로부터 배운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카모토는 음악으로 자유로워지다 라는 자서전을 통해서 자신의 원형이 이미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60년대 말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서양 음악사와 개인사를 교차시키면서 문득 깨닫고 보니 나는 작곡의 현장과 동일한 시간 속에 서 있었다. 나는 학교나 사회의 제도를 해체하겠다는 운동에 몸을 던졌지만 동시대의 작곡가들도 기존의 음악 제도나 구조를 극단적인 형태로 해체하려 하고 있었다. 사카모토의 아트워크와 액티비즘을 분리할 수 없는 이유를 여기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에게 음악과 평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또 폭력적인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과 음악을 해방시키는 것은 결국 하나의 작업이기 때문이죠. 다음 소제목은 바흐, 타르코프스키 그리고 솔라리입니다. 음악과 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친숙한 이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생소하신 분들은 다음 부분을 읽어드리면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코다의 타이틀 자막은 영화가 시작한 지 12분이 넘어서야 스크린에 새겨집니다. 사카모토가 원전 재해 당시에 대피소였던 리쿠젠 타카타 중학교를 찾아가서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를 연주한 다음인데요. 그 애잔하고도 또 아름다운 선율과 치유의 메시지가 가슴을 먹먹하게 마취시킬 때쯤 타이틀이 뜨고 영화는 사카모토가 몇 년 후 인후암 3기 진단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2012년부터 코다를 촬영했는데
2014년에 암 선고를 받았으니까 이것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사카모토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투병 생활에 들어가는데 새 앨범에 대한 구상만큼은 놓을 수가 없었죠. 이때부터 코다의 한 축은 류이치 사카모토가 새로운 음악을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전에 갖고 있던 밑그림을 폐기하고 당장 느끼는 감정, 또 떠오르는 이미지와 악상에 충실하고자 했던 그에게 계속 맴돌았던 것은 바흐의 음악과 타르코프스키의 영화였습니다. 바흐는 뮤지션 사카모토에게 스승 같은 존재였고 1998년에 발표한 BTTV 앨범도 바흐의 마테오 순환곡에서 영감을 받았던 만큼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감히 성스럽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의 연출작들은 바흐의 음악으로 완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지만 죽음이 가까이 와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거장에게 다시 떠오른 음악이 솔라리스에 사용된 바흐의 코랄 전주곡이었다는 사실은 다시 좀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카모토는 기도문을 암송하듯 음표 하나하나 그렸던 바흐의 심정을 개인의 고통이 아니라 당시 피폐했던 유럽의 상황과 접목시키죠. 바흐가 전염병과 굶주림과 억압이 있었던 시기에 만들었던 곡을 묵상한 것은 다시 한번 사회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다지고자 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치, 사회적 문제를 위해 음악을 작곡하기 시작했던 시기를 떠올리는 장면이 이어지는 것은 우연이 아닌데요. 그러므로 코랄 전주곡 이야기가 나오기 이전에 사카모토가 애착을 드러내는 마지막 사랑,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의 작품인데 마지막 사랑의 대사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삶이 무한하다 여긴다. 모든 건 정해진 수만큼 일어난다. 극히 소수에 불과하지만 어린 시절의 오후를 얼마나 더 기억하게 될까? 어떤 오후는 당신의 인생에서 절대 잊지 못할 날일 것이다. 사카모토는 단지 얼마 남지 않았을지 모르는 개인의 삶을 반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에게 인간의 유한성을 인지시키고 그 절박함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대사를 다양한 언어로 콜라주하고자 합니다. 그의 박애주의적 행보는 오랜 시간 촬영된 영화의 일관성을 부여해줍니다. 이런 사고와 연상의 과정을 거쳐서 그는 솔라리를 완성시킵니다. 이 곡은 8년 만의 솔로 앨범이자 가장 사적인 앨범으로 평가받는 에이싱크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카모토는 2017년 맨해튼 파크 애비뉴 아모리에서 200명의 관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곡을 연주하는데요. 예배를 드리듯 경건하게 그만의 코랄 전주곡을 연주하는 사카모토와 그의 음악에 푹 빠져든 관객들의 모습은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를 장중하게 연출해내죠. 솔라리는 다큐에 삽입된 수많은 곡들 중에서도 단연 오랫동안 머릿속을 맴도는 신비롭고 정결한 곡입니다. 마지막으로 피아노를 연습하는 류이치 사카모토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육체적 고통과 싸우면서 원하던 곡을 만들어낸 후 그는 다시 일상을 시작합니다. 코다는 악곡 끝에 덧붙여진 부분을 뜻하는 음악 용어이면서 그가 1983년에 발표한 앨범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큰 인기를 끌었던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 관련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나아가자는 의지가 담겨 있었는데요. 병마를 이겨내고 작년에 데뷔 40주년을 맞았던 그는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주게 될까요? 분명한 것은 그가 자신에게 익숙하고 편안해진 작업들은 다시 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애타게 설파한 대로 삶이 무한하다 여기는 운은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그의 새로운 음악을 들을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좀 더 길게 남아있기를 바랍니다.